이게 보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맞춰보세요. 2번. 음악의 스타일이 심리적 안정감에 미치는 영향. 음악의 유형에 따라 심리적 안정감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어떤 유형은 마음을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되고 어떤 유형은 그렇지 않을까. 음악의 유형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음악의 유형, 스타일이 심리적 안정감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 거 뭐였어요? 학생에 따라서 새로운 학습에 토하고 그렇지 않은 이유는 뭘까? 학생의 유형에 따른 무슨 학습법이 학습 효과의 차이 연구. 그대로 쓰잖아. 토하고 그렇지 않고. 일부 단어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핵심은 학생의 유형에 따라 통하고 안 통하냐 이런 걸 물어보는 질문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학생의 유형에 따라서 학습 효과가 차이에 대한 연구다 이거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학생의 유형이 아니라 도대체 할리 데이비스 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께 저걸 타고 다니냐? 그러니까 아예 이거는 그냥 할리데이비스 오토바이를 구매한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연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거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닌데 이런 연구 의문이 들었으면 이런 식의 주제 뽑아지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논문의 제목을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논문의 제목을 정하면 그 제목에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다 들어가 있어. 내가 갖고 있는 전제가 다 들어가 있어. 그렇겠죠. 그래서 제목을 막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설이나 이런 걸 본 다음에 논문 제목을 다시 수정하기도 합니다. 주제를 잡으면 두 번째로 뭐냐면 동그라미 두 개로 잡을 수가 있어요. 크게 이거를 독립변수와 공속변수라고 합니다. 독립변수는 뭐냐면 내가 이거를 강조하면 그 결과가 종속변수에 미친다는 거예요. 독립변수를 강하게 힘을 주면 그 독립변수로 말미암아 종속변수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공부한 시간이 길면 길수록 학습 효과가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공부 시간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독립변수. 종속변수는 학습 시간. 학습 효과. 학습 효과. 여기 누가 학습 효과. 그래서 자 보시면 종속변수가 더 중요하겠어요? 독립변수가 더 중요하겠어요? 종속. 독립변수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종속변수는 일반적으로 정해진 게 많아요. 만족도라든지. 그쵸? 그러니까 뭐가 관심이냐면 도대체 만족도를 올릴 때 뭐가 영향을 줄 것인가를 찾는 게 관건이야. 그래서 남들이 안 썼던 독립변수를 찾아내는 게 되게 의미가 있어요. 아니 내가 기존에 알려진 그 독립변수가 있는데 이게 먹히지 않는 유형이 있다는 걸 찾아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키 핵심은 대부분의 연구가 종속변수에 가 있지 않고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들이 무엇일까를 찾는 게 중요해요. 이거잖아요. 이 소비자, 어떻게 하면 소비자가 만족하냐?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마케팅 활동하거나 이런 소비자 제품을 만들어 주면 소비자가 만족해요. 다 이게 독립변수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사업 계획서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런 액션을 하든지 이런 새로운 제품을 하면 타겟 고객들이 소비자 만족도가 높아져서 구매율이 높아지던가 뭐 이렇겠다. 구매율이 다 종속변수잖아요. 그럼 어떤 액션을 하는 게 중요하냐? 그거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하죠. 독립변수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비즈니스 모델을 학습하게 되면 활용해서 학습을 하면 소득이 높아진다. 그것도 하나 예. 가설이 되죠. 예.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교육이 시간이 높아질수록 이 사람의 수익률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가설은 되는데 그게 입증될지는 의문은 되죠. 근데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식이라는 거.
요걸 이쪽으로 하려고 좀 또 바꿔야 되겠어요. 몇 번 바꿀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전제는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볼 때 눈에 보이듯이 독립변수가 중소변수가 뭔지 보이는 거 있는데 어떤 여행에 가면 독립변수랑 중소변수가 바뀐 거 아닌가? 이런 연구도 있어. 그거는 뭐냐? 인과관계가 애매한 게 있어요. 아, 네. 소득이 높아지려면 비즈니스 모델.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비즈니스 모델 교육들을 많이 받더라. 뭐 이런 이 헷갈려 이제. 그러면 이제 뭐가 먼저지? 닭이 먼저야? 뭐 이런 거야. 아니 닭이에요? 아니 달걀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지 닭이 먼저? 뭐 이렇게 헷갈릴 가능성이 있어요. 인과관계가 꼬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독립변수가 뭔지 중소변수가 뭔지를 선정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논리적이에요. 그게 잘 안 잡히면 엉뚱한 데 힘을 쓸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겠죠. 인과관계를 잘 알아야 돼. 근데 실제 상황에 보면 인과관계를 아는 거가 되게 어려운 점. 아니 뭐가 관련 있는 건 그런 상관관계라고 하죠. 얘랑 관계가 있는 건 알겠어. 근데 여기에 진짜로 인과관계가 있는지 아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상관관계 아는 거는 뭐 조금만 노력하면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인과관계는 어렵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연구 주제나 내용이나 대상들을 계속 쪼개 나가다 보면 뭐랑 연관관계가 있어야 될지가 잘 보일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지난해 디자인 싱킹 하면서 계속 이렇게 쪼개는 작업들을 많이 했었죠. 그게 왜 하는 거냐? 변수를 잡아내거나 핵심 요인을 찾아낸다든가 핵심 원인을 찾는다든가 이럴 때 도움이 되려고 현상을 자꾸 쪼개서 봐요. 우리 KJ 매핑 같은 것도 자꾸 현상을 쪼개잖아요. 세분화죠. 그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뭐에 영향을 주는 핵심되는 팩터 요인들 찾아내려고 이걸 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게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일 때 좋아요. 그러니까 숫자로 표현이 안 되면 되게 입증하거나 검증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숫자로 표현해 줄 수 있는 대상인 게 좋겠죠. 자, 아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논문 주제를 정하거나 사업계획서를 쓸 때 첫 번째 시작은 어디냐? 막연하게 의문이 들었던 것에서 시작한다. 첫 번째, 자신의 경험에서 시작할 수 있겠고, 두 번째, 외부 정보, 다른 데 들었어. 세 번째, 논문이나 어떤 자료를 읽다 보니까 들은 생각들, 이게 선행 연구죠. 그러니까 세 개를 다 해야 돼. 경험도 해보고, 논문도 읽어보고, 다른 사람 사업계획서도 읽어보고, 다른 사람들이 썼던 여러 가지 외부 정보, 인터넷 정보, 신문 이런 것들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의문점을 갖는 게 중요하죠. 이걸 가지고 아까 의문이 들잖아요. 그게 연구 주제의 연구 문제의 후보작들이에요. 아까 이런 의문들이 들잖아요. 이런 의문들. 이게 후보작. 책을 보다가 논문을 보다가 인터넷 글을 보다가 내가 어떤 사업을 하면서 경험을 쌓이다 보면 이런 의문이 들을 때가 있잖아요. 이게 논문 주제의 후보라는 거예요. 거기서 뽑는 게 제일 좋아. 그러면서 하나씩 가설을 세우는 거죠. 연구 주제, 변수를 삽입하여 긍정문으로 바꾸면 가설이에요. 이게 뭐냐면 소비자 성향, 구매 여부 이런 것이 다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음악 스타일. 음악 스타일이 뭐가 있죠? 발라드, 공짜, 클래식, 힙합, 힙합, 락, 락, 뭐 이런 거가 유형이죠, 유형. 심리적 안정감은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그거에 관련 지수가 선행 연구로 있을 거라고, 지표 개발된 게 있을 거라고. 만약 지표 개발된 게 없으면 제가 좀 만들어야죠. 근데 그거는 찾아보면 보통 있는 토픽들이에요. 이렇게 변수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독립변수에 따라 중소변수 차이가 있고 긍정으로 바뀌면 이게 연구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시 스마트폰에 보내는 다른 매체 광고와 달리 크기가 커진다고 해서 사람들이 더 잘 기억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그렇다면 괜히 눈을 많이 쓸 필요가 없잖아. 스마트폰 앱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반 그 모니터에서 보는 컴퓨터에서 보는 거는
그 광고의 크기에 따라 가격이 다르거든요. 포털 사이트에는 광고의 사이즈의 크기에 따라 광고비를 더 많이 받고 하는데 스마트폰은 작은데 굳이 더 크다고 해서 효과가 있거나 작다고 해서 효과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누가 생각이 든 거예요? 이 광고주. 광고주나 아니면 내가 인터넷 광고를 자꾸 해야 되는 사람이라든가 광고 에이전시라든가 이런 사람이 이런 의문을 들 수 있잖아요. 그럼 진짜로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잖아. 만약 효과가 없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 잘게 쪼갖고 엄청나게 많이 넣는 거야.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 그렇지만 이거가 진짜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설을 썼습니다. 문제 썼죠. 영어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마트폰의 광고 크기에 따라 광고 성공 기업의 차이가 있을 것인가? 있을 것인가. 이렇게 의문을 뽑고 가설을 세웠죠. 읽어볼까요? 시작. 스마트폰의 광고 크기에 따라 상품 인지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차이가 있으면 없으면 그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의문은 살다 보면 들 수 있잖아요. 자기 경험에 따라 아니면 지금 사업하다가 근데 이걸 가지고 여기까지 가는 거야. 여기 의문은 그러니까 요거 의문 뽑아내는 거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왜냐면 안 적어서. 근데 자기가 생각한 거 있으면 그게 적어야 돼. 요것만 적어주면 그 다음에 요거에서 여기로 뽑아내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대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거를 가설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있어 보이죠? 네,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아니구나. 있어 보이죠? 네. 없어 보인다고? 야, 있다고 해. 야, 있어 보여요. 예. 이제 가설 설정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조금 우리 브레이크 타임 좀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설 설정에 대한 요령을 이제 딱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의 가설이 적당한가? 이거는 약간 좀 필살기 같은 내용이에요.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좀 논문을 이렇게 같이 논의하다 보니까 최적의 개수가 있어. 석사기 논문으로서 적당한 만큼의 개수가 있어요. 필살기 얘기하는 거예요. 필살기. 가장 적게는 독립변호사 1사에 종소변호사 3개. 이거 괜찮아요. 광고 크기에 따라 뭐가 달라진다? 인지도가 달라진다. 광고 크기에 따라 제품에 대한 선호가 달라진다. 광고 크기에 따라 구매 의사가 달라진다.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가설이 몇 개 생기죠? 3개. 요게 여기 클수록 요게 커진다. 요게 여기 클수록 요게 커진다. 요게 여기 클수록 요게 커진다. 이렇게 3개가 돼요. 이게 원래는 큰 컨셉이 뭐냐면 광고 크기에 따라 뭐 인지도에 영향을 줄 것이다를 더 쪼개보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도도 있지만 선호도도 있고 구매 의사도 이렇게 나눠서 보자 이거죠. 그럼 가설 3개를 뽑을 수 있어요. 그러면 1 곱하기 3 3개.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독립변수에 좀 더 넣자. 광고 크기. 아니 거기 보면 광고 크기 글자 크기를 그래서 광고 크기랑 폰트 크기를 독립변수 2개로 넣었어요. 작지만 글자는 크게 할 수 있고 크지만 글자 작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구매 의사까지 너무 센 거니까 한 요 정도 2개로 하자. 그러면 광고 크기가 인지도에 미치는 영향, 광고 크기가 선호에 미치는 영향. 이것도 연구 하나 되죠? 또 폰트 크기에 따라 인지도에 미치는 영향, 폰트 크기에 따라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도 되죠? 그러면 이게 2 곱하기 2 가설 몇 개? 4개가 되죠. 논문으로서 갖춰야 될 최저 요건은 요 정도 가설만 돼도 석사학위 논문에서는 그래도 버틸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싱겁잖아. 밋밋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조금 더 액세서리를 넣죠. 그럼 이렇게 했는데 한 절반이 채택 안 돼. 그러면 이게 다시 되나? 뭐좀 거시기 하고 느낌도 안 좋잖아요. 그래서 좀 작은 느낌이 나죠. 이런 걸 넣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연구에다가 연령을 넣었어요. 연령.
오타. 아 이게 왜? 조절 변수에 해당하는 거야, 조절 변수. 아이, 침으로 줄 수. 아유 왜 이게 들어갔지? 조절 변수. 아 예. 이게 왜 들어갔을까? 예. 어쨌든 뭐 그렇다 치고 보세요. 광고 크기에 따라 인지도 달라지고 선호에 달라지고 구매사 달라지는데 연령에 따라 다르다. 그러면 곱하기 2배가 돼요. 3개가 나오는데 곱하기 2. 연령에 따라 광고 크기의 인지도는 다르다. 연령에 따라 다르다. 그러니까 이렇게 없이도 한번 연구를 해보고 이렇게 넣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2배로 늘어나요. 최적의 조건 한 요 정도야. 요 정도 쓰면 괜찮아요. 그리고 피해가기도 좋아. 연령에 따라 잘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에 하면 뭐가 되냐면 요게 가장 최적으로 맞는 연령대가 나오면 되게 의미가 있어요. 아, 요거에 따라 잘 먹힌 애는 저 10대들은 그러더라. 광고 크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더라. 근데 20대 올라갈수록 거의 민감하지 않아. 똑같아. 그러면 의미가 또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향하는 커뮤니티 사이트나 이런 게 타겟이 10대면 이거에 대한 전략이 다르죠. 근데 타겟하는 우리 그 지역이 주로 20, 30대나 아니면 연령대가 높아져. 그러면 의미가 없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절 변수들을 잘 넣으면 의미가 있고, 이 조절 변수가 잘하면 뭐냐면 타겟 세그멘트 역할을 해. 여기 뭐가 들어가면 유형, 고객 유형, 지역별, 광고 크기에 따라 지역별로 영향 미치고 이런 게 좀 다를 것 같지 않나요?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이거 되게 예민해. 진주에 사는 사람들은 예민하지 않아. 지역.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면 넣는 거예요. 그럴 것 같은 생각이 안 들면 안 넣는 거예요. 근데 그건 맞을 것 같아요? 지역별 차이가 아닐 있습니까? 것 같아. 요즘은 아닐 것 같아요? 연령이 별 차이가 많이 없어서. 그 지역은 별로 안 넣을 것 같다는 거죠. 네. 그 연령은 맞을 것 같아요? 연령과 성별. 성별은 맞을 것 같아요? 남자랑 여자, 남자는 엄청 예민한데 여자들은 안 예민하고 뭐 이렇다면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이럴 수도 있죠. 남녀랑 연령이 서로 섞여서 의미가 있을 것 같다. 네. 20대 여자. 20대. 이런 거 찾아내면 좋아요. 그럼 2개가 더 들어가, 하나 더 들어가지. 그러면 잘만 하면 특정 연령대, 특정 성인 사람들은 이거에 되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나머지는 의미가 없다. 이거 찾아내면 되게 좋죠. 요즘 뉴스 그렇죠. 보면 다음에도 이렇게 뜨더라고요. 연령별로 함께 이렇게 여기 나오더라고요. 여기 20대가 많이 보고 30대, 40대, 50대 어느 층이 많이 보는지 그 뉴스와 기사 지역에 따라서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사업계에서 쓰는 것도 그렇잖아요. 이 제품이 가장 최적화의 반응 보일 수 있는 연령대나 지역이나 이런 걸 찾아내는 거랑 똑같아요. 유튜브도 그런 것 같아요. 동물의 세계를 제가 참 좋아하는데. 예. 이제 아시겠죠? 네. 변수라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변수는 변한다는 얘기, 변한다. 숫자로 표현 가능한 것만 변수가 될 수 있어요. 숫자로 표현 가능한 것만 변수가 된다. 예를 들면 운동량이라고 정의했잖아요. 운동량이 뭘로 측정이 됩니까? 이거예요. 세 가지 다 합니다. 세 가지 다를 예. 해야 돼요. 운동량의 기준, 내가 운동량이라는 변수를 만들었어요. 그럼 정확하게 이거 운동 시간으로 해야 돼? 그러면 운동량은 1시간 한 거 해야 돼? 아니 2시간 한 걸로 해야 돼? 이걸로 해야 돼? 아니면 소모 칼로리니까 강도로 얘기해야 돼? 그런 거리로. 아니면 이거를 하루 동안 측정한 걸로 해야 돼? 아니면 1시간에 측정한 걸로 해야 돼? 한 달 동안의 한 운동량으로 봐야 돼? 이거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않으면 애매모호해.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예민해져야 되니까 예민하게 따르고.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되게 퉁쳐서 얘기해요. 퉁쳐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사업도 그냥 퉁쳐서 뭐 그거 대충 이렇게 하면 뭐 많이 팔리고 대충 이렇게 하면 되고
우리 가게를 하는데 도대체 대충 사람들 좀 사가는 누가 사가는데 보니까 뭐 누가 대충 사가는 거 같은데 누가 사가는지 잘 몰라. 그래서 사가나 보지. 이거 왜 사가는지 글쎄 뭐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좋으니까 사는 거 아니야. 뭐 잘 몰라. 연구자의 기본적으로는 예민해야 되는데 심지어는 이런 것까지 생각해야죠. 얼마나 시간, 얼마나 칼로리, 시간, 이게 사후객서 잘 쓰는 것도 유명하고. 그러니까 디테일이 강해야 돼. 제가 그래서 우리 김 선생님 보고 어떤 행사할 때 큐시트 적으라고 하죠. 막 그런 거를. 요즘은 잘 안 하는데 그때는 큐시트 적잖아요. 큐시트 적다 보면 큐시트가 뭐냐면 행사할 때 뭐 타임볼을 적고 이때는 뭐 심지어 조명은 못 켜고 BGM은 못 틀고 이런 것들 막 듣는데 그런 것들을 잘하면 디테일하게 막 적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프로젝트 행사에서 그걸 디테일 의전에 하다 보면 그런 걸 잘하게 돼요. 적은 걸 하다 보면 자꾸 모든 그러니까 행사라는 게 1시간 동안 이루어질 시간을 쪼개서 봐. 모든 걸 쪼개서 보다. 사람도 넣고. 그러니까 이런 거 훈련된 사람들은 사물을 볼 때도 쪼개서 보는 연습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게 운동 시간, 뭐 칼로리 이런 것까지 다 볼 수가 있겠죠. 이제 변수가 2개 더 빠졌습니다. 올라가는데 짐을 지고 가는 거하고 이렇게 경사도를 올라갈 때 어떻게 양이다 이게. 그다음에 조작적 정의는 뭐냐면 이 변수의 의미를 조작적 정의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뭐라고 한다고요? 조작적 정의. 그러니까 이거의 의미가 뭐냐? 집중력이라는 변수가 있다. 집중력. 집중력이 뭐예요? 애매모호해요. 그럼 규정을 내린 거죠. 집중력은 주의 집중력 연속 수행 검사, CPT라는 평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격 유형 하면 성격 유형은 우리 보통 아는 것 중에 하나 MBTI 있잖아요. 성격 유형 MBTI로 한다. 그러면 그 성격 질문지가 있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면 그냥 만족도 하면 만족도 평가 지표가 있든지 자기가 만들든지 되는데 집중력 하면 그냥 물어볼 수 있대요. 집중력이 얼마나 많냐 해서 오디션자로 물어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집중력은 그게 아니라 벌써 어느 심리학 쪽에서 만들어 놓은 그 지표를 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집중력이란 CPT 테스트를 통해서 분석 지표 중 정받는 시간의 평균값으로 쓰겠다. 이렇게 결정을 딱 내린 거예요. 정리를 딱 해놔야 오해가 없어져. 이런 게 조작적 정의예요. 조작적 정의. MBTI도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도 MBTI 안 맞는데 제가 논문 중에 MBTI로 쓴 논문이 하나 있어요. MBTI 유형에 따라 인터넷 쇼핑하는 패턴이 다를 거라는 논문을 한 17년 전에 썼나? 그 논문에 제가 박사학위 논문 아예 운동하는 저기 박사 과정 중에 쓴 논문 중에 하나가 그거 했었어요. 뭐 신뢰성, 타당성은 된다. 지금 할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일단 넘기도록 할게요.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되고 자료 수집을 해야 되죠. 자료 수집할 때 가장 많은 유형이 거예요. 설문으로 하는 거, 실험으로 하는 거, 사례로 하는 거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것보다 더 있는데 가장 많은 유형. 실험 아니면 사후객서도 할 때 미리 파일로 테스트 하거든요. 이때도 설문으로 조사할 수도 있고 실험도 해볼 수도 있어요. 미리 가상으로 아직 안 만들은 제품을 이렇게 보여주고 이거 좋아요, 저거 좋아요 이거 물어볼 수 있고 사례 연구, 사례를 대상으로 해볼 수도 있죠. 사례 연구는 수치화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어서 측정하는 거죠. 수치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정 힘들어서 수치를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를 척도로 만들어서 평가도 해요. 제가 그때 질문 채팅 문장을 분석한 것은 그걸 다 수치화로 바꿨어요. 어렵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를 바꾸는 작업도 막 하고 그랬죠. 수치로. 힘들었다니까요. 그 질문 여기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언제 설문하고 언제 실험하고 언제 사례하는 게 좋을까요? 간단한 기준이 있습니다. 언제 질문하고 언제 실험하고 언제 사례하는 게 좋을까요? 표본수예요. 표본수. 대상자의 숫자에 달렸어요. 내가 이거 해보려고 했더니 이 대상자가 엄청 많아.
최소한 50개 이상은 돼. 그러면 뭐가 맞아? 설문. 설문이 맞아요. 근데 내가 요런 케이스로 요거는 진짜 특별한 경우가 처음 나타났어. 몇 개 안 돼. 이럴 때는 사례. 실험을 언제 하는 게 좋냐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거예요. 일어나지 않은데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 그러면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가상된 요거를 딱 보여주고 실험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사업 아이템도 예를 들면 진짜로 아무것도 없는 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실험 대상자를 모아놓고 이게 좋아요, 저거 좋아요. 음식물 3가지 놓고 브라인드 테스트. 기존에 나오는 A 제품, B 제품, 우리 제품 C. 먹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거 엄청 맛있대. 그럼 우리 게 좋은 거죠. 근데 이때 정직해야 돼. 어떨 때는 요거는 차게 식혀놓고 우리 거만 따뜻하게 갖고 먹어보고 맛있다 그러고 이런 윤리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거 그렇지만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 갖고도 할 수 있어요. 옛날에 코카콜라, 펩시콜라 브라인드 테스트 했잖아요. 어떤 거 맛있겠냐 이렇게도 할 수 있죠.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펩시가 만든 거예요 사실. 그럼 펩시 얘기 왜냐면 사람들이 하도 코카콜라 먹으니까 봐라. 그 가려놓고 보면 구분도 잘 못하고 그리고 실제는 펩시가 더 맛있다고 하는데 왜 사람들이 코카콜라 사는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펩시가 만든 거죠. 근데 뭐 그런데도 콜라면 코카콜라 먹죠. 펩시 안 먹잖아요. 맛의 차이가 있어. 네, 맛이 차이가 있는데 잘 거기 얘기는 구분 못한다는 거야. 나는 코카콜라인 줄 알고 먹었는데 펩시라는 거야. 더 좋다는 거야. 그게 주장인데 결국은 그게 뭐 효과가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카콜라가 잡고 있으니까. 이 3가지 차이점 아시겠죠? 네. 네. 설문, 실험, 사례가 있어요. 다 차이가 있습니다. 자료 분석이 있습니다.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양적은 뭐냐면 숫자로 표현한 게 양적 연구예요. 질적 연구는 아까 얘기했듯이 정황, 스토리 이런 걸로 나와요. 설문도 질적 연구가 있어요. 설문에 이야기를 스토리를 적기도 하거든요. 문장을 적잖아. 어떻게 거기 보면 설문 이게 체크하다가 추가적인. 자기 주관적으로 쓰라고 하잖아요. 그거 분석하려면 그게 질적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관찰도 양적 연구 할 수 있어요. 하다가 미리 정하는 거죠. 이 중에 어느 정도 폭력 정도를 하는지 숫자로 표현하자. 그래서 미리 정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기분만 조금만 욱하는 것만 하면 1점을 하고 욱하다 벽 한 번 치면 2점으로 하고 사람 치면 3점으로 하고 뭐 이렇게 나중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관찰하고 있다가 요거 할 때마다 이렇게 카운트를 해놓은 거죠. 대상자는 사례여서 질적 연구만 가능할 것처럼 가능한데 대상자가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양적 연구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섞여 있어요. 자 봅시다. 자료 수집 유형이 설문, 실험, 사례이지만 거기에 얻어진 데이터는 양적 데이터도 있고 질적 데이터도 있더라 이거죠. 근데 많이 편견이 있죠. 편견이 어떤 편견이냐면 설문조사는 무조건 양적 연구, 사례 연구는 무조건 질적 연구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런 패턴으로 많이 했거든요. 설문하면 무조건 거기서 통계 분석하고 사례하면 무조건 사례 케이스를 담아서 이렇게 하는데 연구 방법론상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는 별개 문제라고 정의가 돼 있어요. 별개 문제 원래는. 실습을 해야 될 텐데 실습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작성해보는 거예요. 궁금한 거가 뭐냐? 주제. 내가 궁금한 걸 적어보는 거야. 이 중에 주제를 찾는 거죠. 이 궁금한 걸 한 3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예요. 이 주제가 의미 있는 이유, 요 주제를 주는 걸 적고. 그럼 요거를 알기 위해서 어떤 걸 좀 더 연구해야 되겠냐? 요거 좀 조사해봐야겠다. 이걸 적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입증할래? 분석 대상, 청소년, 뭐 이런 식으로 타겟 그룹들, 아니면 전 국민 뭐 이렇게 되겠죠. 얼마면 될까? 숫자.
몇 명 갖고 하면 될까 이런 겁니다. 이거를 그러면 실험해볼까, 사례할까, 설문조사할까 뭐 이런 거죠. 자료분석, 통계분석 할까, 질적 분석할까 뭐 이런 것들도 이게 될 수 있죠. 그다음에 이거 해서 결과 어떻게 나올 것 같은가. 요거까지 해보면 의미 있는 결과가 나요. 요거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뭘 했냐? 가설 한번 진짜 만들어 보는 거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 정도가 적당하다고. 아까 연령, 성 있잖아요. 연령, 성, 여기네. 광고 크기, 폰트 크기, 인지도, 뭐 선호도. 아니 구매소 뺐잖아요. 구매소 여기 뭐 들어가요? 연령, 성.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임의로 한번 넣어보는 거야.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